자, 바로 이 선수 제임스 하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임스 하든 1989년생이고 이제 노쇠화가 시작이 되는 단계죠. 그리고 확실히 휴스턴 로켓츠 시절에 비해서는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야투 효율도 예전부터 엄청나게 높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로 본인의 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TS를 많이 끌어올리는 유형이었는데 확실히 전성기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제임스 하든은 제임스 하든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폴 조지가 결국 팀을 떠난 상황에서 이 제임스 하든이 약간은 하든과 아이들, 제임스 하든 원맨 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LA 클리퍼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개막전 패배 이후에 2연승을 새겼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은 역시나 투맨 게임이 강점인 선수죠. 네, 지금처럼 이비차 주바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지만 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끔 하는 하키 어시스트, 그리고 롤맨은 예전부터 클린트 카펠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빅맨들을 살렸죠.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 스텝백을 하는 척 하다가 패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데릭 존스 주니어에게 짧은 돌파 이후에 패스. 제임스 하든은 득점에도 능하지만 어시스트 왕에도 올랐을 정도로 엄청난 패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던의 패스를 받고 딥3. 스테픈 커리만큼이나 슛거리가 길고 3점을 많이 던지고 3점을 좋아하고 각종 3점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자, 닉 바툼에게 아주 충실한 패스. 그리고 자, 이런 빅맨을 살리는 플레이들도 저런 엔트리 패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것도 주바치의 길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너 막을 수 있는 선수 없어. 마음껏 해봐라. 자, 그리고 스크린 받아서 오는 선수에게도 패스. 자, 왼쪽을 열어두니까 바로 오른쪽 돌파를 해버리죠. 정상적으로는 여전히 맞기 힘든 선수입니다. 더블팀 오면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안전한 패스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지금 UCLA 컷 통해서 크리스 던의 골밑 돌파를 돕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하든이 오픈 코트에서도 스피드 자체는 느리지만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트랜지션을 빠른 스피드가 아니라 빠른 판단력으로 지배하는 선수가 하든이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이렇게 더블팀 왔을 때는 오히려 제임스 하든에게 더블팀 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아주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리고 주바치가 외곽만 보니까 바로 인사이드가 비어버리고요. 자, 지금도 살짝 디플렉션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임스 하든은 더블팀에 대한 대처 능력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23득점, 11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31%의 야투를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전승을 달리던 골든스테이트를 원정에서 더블더블의 활약, 그리고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면 저 31%의 야투 성공률은 그냥 익스큐즈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자, 제임스 하든의 첫 3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9득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 그리고 덴버전에서 23득점, 6리바운드, 16어시스트.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23득점, 7리바운드, 11어시스트. 자, 이걸 종합해보면 3경기 내리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제임스 하든은 브루클린 네츠 이적한 이후에 계속해서 20득점, 10개 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비차 주바치라든지 혹은 노만 파웰, 그리고 또 벤치에 크리스 던, 또 새롭게 들어온 데릭 존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기량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지금 엄연히 따졌을 때는 제임스 하든의 원맨 팀에 가까운 로스터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 아주 양질의 패스를 제공하고 본인도 계속해서 20득점 이상 올리는 이 활약상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 가려진 이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 3점이 안 들어가요. 매경기 3점을 8.7개를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3점을 총 26개 던진 거죠. 들어간 건 5개밖에 안 됩니다. 3점 성공률 19.2%. 자, 그러다 보니까 야투 성공률도 36.2%예요. 현재까지는 야투 0점은 맞질 않습니다. 맞질 않는 수준이 아니라 엉망인데, 대신에 제임스 하든에게는 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편이 있잖아요. 바로 자유투 유도 능력이죠. 자유투를 경기당 평균 10.3개를 얻어냈습니다. 자유투를 31개 던진 거예요. 그리고 9.3개를 넣었으니까 성공률이 90.3%. 단순히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고 3점이 지금 완전히 거의 벽돌을 던지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팀이 2승 1패, 그리고 원정 2경기, 2연승,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 이런 점들을 본다면 저는 제임스 하든의 활약은 휴스턴 로켓츠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털보가 어느 정도 부활했네? 약간 세미 부활 참가 정도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평균 25득점, 그리고 8.3리바운드, 11.7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싱글 시즌에 평균 20득점과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클리퍼스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론 3경기일 뿐이고 그 다음에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제임스 하든은 커리어에서
득점 그리고 평균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의 역사에 또 새로운 이름을 아로새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스테픈 커리는 서로 동년배입니다. 예,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나질 않고 그리고 서로 전성기가 완벽하게 겹치죠. 또 서부 컨퍼런스 최고의 무대에서 서로 맞닥뜨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제임스 하든이 스테픈 커리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09년 드래프트 된 이후에 스테픈 커리와의 이런 대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그 다음에 휴스턴이 골든스테이트 왕조의 전성기를 맞닥뜨렸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엄청나게 대단한 경쟁이었고 그리고 휴스턴이 어떻게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지금 리얼 다이너스티라고 했잖아요.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어떻게 상대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항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결국 골든스테이트와 스테픈 커리에 대한 칭찬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테픈 커리가 자신의 경력에서 쌓아왔던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정말로 흥분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 훗날에 우리가 농구 코트를 떠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라는 말로 스테픈 커리에 대한 존경심, 존중, 그리고 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사실 NBA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지만 또 2010년대 중후반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 또 휴스턴 로켓츠, 제임스 하든, 크리스 폴, 클린트 카펠라 이런 선수들 또 PJ 터커까지 이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이 맞붙었던 그 서부 컨퍼런스의 전장이 기억이 남거든요. 진짜 제임스 하든은 우승까지 가는 길목 직전까지 갔다가 항상 스테픈 커리가 이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발목이 잡혀왔었는데 아직까지 제임스 하든의 탱크에는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임스 하든이 또 올 시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활약상을 놓고 본다면 또 모를 일이죠. 카와이 레너드가 충분히 또 재활하고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임스 하든의 몸 상태가 좋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향후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반면에 제임스 하든이 그렇게 또 존경을 표했던 스테픈 커리는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야투 감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책이 잦았어요. 어시스트 6개, 그 다음에 턴오버도 6개였는데 스테픈 커리가 실책이 미친 듯이 많은 유형은 아닙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부주의한 실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플레이들이 부상으로 이어진 건 아니죠. 부상은 굉장히 불운했습니다. 하지만 또 스테픈 커리가 이렇게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자, 이것도 물론 스테픈 커리의 턴오버로 기록은 되겠죠. 커리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또 발목까지 다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다치고 그 다음에 벤치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출전을 했는데 또 발목을 다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상의 통증이나 그 다음에 심각성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픈 커리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고요. 스테픈 커리는 커리어 초창기에 항상 부상 때문에 고전했었죠. 지금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발목을 삐게 되는데 염좌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본인의 힘으로 지금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또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26분 42초를 뛰었습니다. 오늘 3점 7개 중에 4개, 야투 11개 중에 6개, 자유투 2개는 모조리 집어넣었는데 18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6개, 스틸 2개, 리바운드 4개, 오게티가 있다면 턴오버 6개였거든요. 그런데 이 턴오버보다 더 뼈아팠던 건 결국 부상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야투 감각이 올라오는 시점이었고 첫 2경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리와는 별개로 이 스테픈 커리의 야투 감각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0점을 딱 잡았고 본인의 슈팅 효율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입었던 부상이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는 한동안 쉬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MRI를 찍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때쯤이면 스테픈 커리의 부상 경과가 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스테픈 커리에게 우려스러운 건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지만 또 애써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스테픈 커리는 부상으로 인한 본인의 컨디션의 오르내림을 잘 제어하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잔부상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스테픈 커리는 사실 부상을 입고 나서 좌절감, 그 다음에 상실감 때문에 몸 상태는 완벽하게 올라왔는데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스테픈 커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의 선수 관리 능력,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뭐 의료진들, 트레이닝 파트들의 그런 능력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스테픈 커리를 절대 무리시키지 않고 복귀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최소 2주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럴 때일수록 뭐 모데스 무디나, 그리고 아직까지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브랜디 포젬스키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발목 부상 이후에는 이 앤서니 슬레이터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 곧바로 터널로 들어가서 또 스테픈 커리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또 똑같은 부위에 부상을 두 번 입게 되면 아무래도 또 예우는 조금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MR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일드하거나 뭐 약간은 좀 괜찮거나,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 모더레이트, 약간 한 중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거 아니다,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또 마일드란 단어만 썼더라면 뭐 한 두세 경기 빠질 수 있었겠지만 일단 중간 정도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최소한 5경기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백하게 발목 염좌가 있었지만 예전에 굉장히 많이 또 발목을 삐어봤던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스테픈 커리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또 명백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MRI를 받을 것이다 라고 스티브 커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상자 없이 얼마나 잘 시즌 초반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즌 초반 스케줄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티브 커 감독은 그 어떤 부상자도 나오질 않기를 또 바랬을 텐데, 스테픈 커리를 또 한동안 쓸 수 없게 됐고 또 팀은 졌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스티브 커 감독과 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스테픈 커리 거의 동년배의 선수고 같은 퍼시픽 디비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번의 맞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선수 현재까지 뭐 리그에서 굉장히 오래 뛰고 있는데 큰 부상 없이 남아있는 3번의 맞대결에서도 서로 더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라면서 이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10월 29일입니다. 내일 저는 KBS 라디오가 끝나고 9시 30분부터 라방을 진행할게요. 주로 화요일에 많이 했었는데 또 수요일 경기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과는 내일 21시 30분에 라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실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